왠지 모를 쎄한 직감 느껴본 적 있으시죠? 다들 결혼은 맞춰가는 거라고 하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겼던 그 느낌 말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들이죠. 미래의 여러분은 지금 당장 이 신호에 주목하라고 애원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구해줄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절대 책임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항상 남 탓만 하는 걸 눈치챈 적 있으신가요? 전 애인이 미친 사람이었고 상사가 불공평하고 친구들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말하죠. 잔인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스스로 피해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과 의견이 어긋나는 순간 여러분은 곧바로 악당이 되어버립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패턴은 아주 견고합니다. 이들은 과거의 관계가 왜 실패했는지 스스로 돌아보지 못합니다. 자신만 빼고 모두를 탓하죠. 여러분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결국 그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의 명단에 오를 다음 차례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나서서 그들을 위해 변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 감정적인 유령입니다. 몸은 곁에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텅 비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그들은 화제를 돌립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아 아파할 때 그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회피형 애착에 대한 연구를 보면 이들은 어릴 적부터 감정은 위험한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뒤로 숨어버리는 거죠. 기본적인 감정적 교류를 원하는 여러분을 오히려 예민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수년을 바치겠지만 그들은 마음을 열어달라는 여러분을 그저 집착하는 사람으로 취급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 전에 겪게 되는 감정적 방치의 민낯입니다. 세 번째 유형, 애정 공세를 퍼붓다가 갑자기 돌변해 벽을 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에게 미친 듯이 집착합니다. 끊임없는 연락, 과장된 이벤트, 여러분이 그들의 전부인 것처럼 굴죠. 그러다 결혼하는 순간 갑자기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의 사이클입니다. 처음에 완벽해 보이던 시기가 여러분을 더사매고 가치를 깎아내리는 다음 단계가 여러분을 파괴합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 연구에 따르면 이런 패턴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들은 쫓아다니는 과정 자체를 즐길 뿐입니다. 여러분을 소유하고 나면 더 이상 가치를 느끼지 못하죠. 여러분보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 더 다정하게 대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맹렬한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위험을 알리는 경고등입니다. 네 번째 유형, 감성 지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기분을 읽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도 표현하지 못합니다. 대화를 시도하면 오히려 방어적인 태도로 나옵니다. 15년 넘게 커플들을 추적한 연구에서 결정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낮은 감성 지능은 그 어떤 것보다도 관계의 실패를 정확히 예측하는 지표였습니다. 이들은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자기 객관화도 안 되어 있죠. 갈등을 풀어나갈 기본적인 능력조차 없습니다.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소한 의견 충돌도 전쟁으로 번집니다. 함께 있어도 뼈저린 외로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유형, 보호자를 가장한 통제광입니다. 늘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하고 휴대폰을 검사하며 누구를 만날지까지 직접 정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챙겨주는 것이라고 포장하죠. 그저 걱정돼서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말합니다. 통제하려는 행동에 대한 연구 결과는 분명합니다. 이런 행동은 언제나 예외 없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했던 것이 결국엔 여러분을 고립시킵니다. 보호받는다고 느꼈던 것들이 어느새 여러분을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과 대화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어떻게 말할지 혼자 눈치를 보며 연습해 본 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직감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순간입니다. 여섯 번째 유형, 성장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5년 내내 똑같은 직장 불만, 똑같은 인간관계 갈등, 똑같은 핑계만 댑니다. 변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결코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심리학에 따르면 자기 발전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국 배우자까지 밑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여러분은 결혼 생활 내내 그 사람의 심리 상담사이자 응원단장, 심지어 부모 역할까지 해야 할 겁니다.
반면 상대방은 자신에게 발전을 요구하는 여러분을 원망하며 세월을 보낼 겁니다. 제자리에 멈춰 있기로 작정한 사람과는 결코 함께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착각은 버리십시오. 변화는 오직 본인이 간절히 원할 때만 일어납니다. 7번째 유형. 돈 문제에 있어서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그냥 재테크를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개념이 없는 사람이죠. 몰래 만든 신용카드, 밥 먹듯이 하는 거짓말, 실천은 없고 허풍만 가득한 계획들, 결혼 만족도 연구를 보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관계를 죽이는 맹독과 같습니다.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말, 충동성, 자제력 부족이 진짜 문제입니다.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책임감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순간 그 사람의 빚은 여러분의 빚이 됩니다. 그 사람의 신용불량이 여러분의 신용불량이 됩니다. 그 사람의 엉망진창인 삶이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됩니다. 이 끔찍한 패턴은 결혼식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마법처럼 고쳐지지 않습니다. 8번째 유형. 여전히 전 애인에게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전 애인 이야기를 꺼내며 여러분과 비교하고 추억이 담긴 물건을 간직하며 핑계를 대며 계속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진짜 진실은 이렇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고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준비가 된 사람은 절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인연을 놓지 못하는 사람은 새로운 관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로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과 경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여러분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전 애인은 이미 현실의 인물이 아니라 미화된 환상일 뿐이고 상대방의 상상 속 완벽한 존재와 현실의 여러분이 경쟁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당당한 첫 번째 선택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씁쓸한 위로상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9번째 유형. 갈등을 회피하다가 한 번에 폭발하는 사람입니다. 다 괜찮다고 해놓고선 아주 사소한 일에 화산처럼 폭발해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입을 꾹 닫고 며칠 동안 투명 인간 취급을 해버립니다.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는 이런 행동이 관계에 치명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의견 충돌을 건강하게 해결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억누르기만 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매일 살얼음판을 걷게 될 겁니다. 반면 그들은 서운함을 마치 탄약처럼 차곡차곡 쟁여두겠죠. 말하지 않고 넘어간 상처들은 훗날 거대한 폭발로 돌아옵니다. 안전하게 의견을 반대할 수 없는 관계는 여러분이 안전하게 존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또 다른 9번째 유형. 여러분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혼자 오버하지 마. 내 기억이 틀린 거라니까.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며 명백한 심리적 학대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현실을 지속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의 자아를 체계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 연구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혼란스러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를 바라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신의 판단력을 온전히 믿게 되면 그들의 흉악한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볼 텐데 그들은 그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직감이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직감을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남았습니다. 영상 썸네일에서 분명 10가지 유형이라고 한 걸 보셨죠? 아마 다들 10번째 유형을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10번째 유형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서 맞다 맞아, 저거 내 이야기네 하며 고개를 끄덕였으면서도 정작 자신을 고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말입니다. 스스로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결혼하지 마십시오. 감정의 문을 닫아버리거나 애정을 쏟다가 차갑게 돌변하거나 자기 객관화가 안 되거나 모든 걸 통제하려 들거나 성장을 거부한다면 결혼하지 마십시오. 돈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소셜미디어로 전 애인을 스토킹하거나 병적으로 갈등을 회피하거나 남을 가스라이팅한다면 제발 결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속으로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변명하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는 것과 주변을 망치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고치려 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아주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자기 객관화는 그저 그럴싸한 단어로 포장된 나르시시즘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 해도 그것을 고치려는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인간관계를 망치게 될 겁니다. 세상에는 심리 상담도 있고 좋은 책들도 있고 치유를 돕는 모임도 있습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단, 여러분이 진심으로 변화를 원할 때만 말입니다. 말로만 변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살을 깎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직접 부딪혀 이겨내야 합니다. 만약 앞서 말한 유형들 중 본인의 모습이 보였고 뼈를 맞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면 다행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자, 이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며 내 엉망진창인 삶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기 전에 나부터 먼저 고쳐야겠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만이 훌륭한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자격은 여러분 스스로 증명해내야만 합니다. 이 모든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순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혼은 사람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 사람의 진짜 밑바닥을 드러내게 할 뿐이죠. 지금 당장의 책임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진짜 위기가 닥치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겁니다. 지금도 감정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은 여러분이 그를 가장 필요로 할 때 여러분을 차갑게 버려둘 겁니다. 통제하려는 사람은 법적인 부부로 묶이는 순간 여러분의 숨통을 더욱 강하게 조일 것입니다. 배우자의 기준을 높게 잡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관계를 원한다고 해서 까다로운 것도 아닙니다. 존중받고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변함없는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기꺼이 책임을 지고 감정적으로 늘 곁에 머물며 처음 잠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을 선택할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갈 성숙한 감정 조절 능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파트너십을 단단하게 다지면서도 여러분의 독립성을 존중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금전 문제를 책임감 있게 대하며 과거의 미련은 말끔히 털어버릴 겁니다. 대화하기 껄끄러운 상황에서도 소통을 포기하지 않으며 여러분의 현실을 왜곡하는 대신 온전히 공감해 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려면 자격 미달인 사람들에게서 과감히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먼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망가진 누군가를 고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온전하게 완성된 사람을 선택하는 데에 있습니다.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단단히 다진 사람, 높은 감성 지능과 자기 객관화 능력을 갖추고 진심으로 아껴주는 마음을 가진 사람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위험 신호들은 참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닙니다. 당장 도망치라는 비상구 안내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인한 행동은 미련 없이 그 비상구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깊이 와닿으셨다면 지금까지 어떤 유형의 사람을 겪어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인간관계의 심리 조종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것 하나만 명심하십시오. 후회하느니 혼자 지내는 게 낫습니다. 늘 불안한 것보다는 차라리 외로운 게 낫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에게 수년을 낭비하느니 차라리 좋은 사람을 기다리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직감을 믿으십시오. 그 느낌이 지금 여러분을 살려내려 하고 있습니다.